평소에 끼니와 간식의 칼로리 차이가 별로 없어요. 끼니를 배부르게 먹는 게 싫어서 그런 것 같은데 괜찮나요? 끼니 3, 400, 간식 400, 300.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메가커피 용량 정도로 한 잔은 괜찮아요. 액체 줄이고 커피가 잘 안 들어가긴 해요. 배가 계속 차이는 느낌이에요. 끼니와 간식의 구분은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끼니를 제대로 좀 배부르게 먹고 간식은 정말 간식이고 간식은 필수가 아니고 필요할 때 아주 소량으로 달래는 느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량 모드이시면. 그래서 어느 정도 배가 비는 시간을 계속 확보하셔야 되고 1리터도 계속 먹어서 말씀하신 배가 계속 차이는 느낌이면 열량 있는 걸 안 먹지만 살은 또 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비우는 시간도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물이 됐건 아메리카노가 됐건 간식이 됐건 그래서 끼니만 딱 그때 채우고 나머지 시간에는 웬만하면 아무것도 안 먹거나 필요할 때 조금만 먹거나 뭐 물이든 간식이든. 감량 모드일 때 식빵, 바게트, 머드스콘 중에 뭘 더 많이 드시나요? 그냥 집에 있는 거. 머드스콘이 있으면 머드스콘 먹고, 그러니까 머드스콘, 바게트, 식빵 중에서는 그러니까 셋 다 집에 있다고 하면은 머드스콘을 먹기가 가장 편하잖아요. 식빵은 구워야 되고 발라야 되고, 바게트는 더 오래 구워야 되고 발라야 되고. 그 중에서 어떤 게 더 좋다 아니다는 없고요. 그냥 집에 있는 거. 그 중에서 가장 편한 거. 바닐라 피칸은 네 거의 바닐라 피칸만 먹죠. 머드스콘 먹으면 요즘에는. 바닐라 피칸이 뭐 더 좋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제 입에 가장 맞아서. 그 뭐 머드스콘 통밀이냐 그 귀리냐 그 라인에 따라서 소화 차이 느끼시는 분들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거에 큰 차이는 없고 뭐 통밀이면 거의 통밀끼리는 다 비슷하고 귀리면 귀리끼리는 거의 다 비슷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으냐를 봤을 때 그 비단 머드뿐만 아니라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머드와 샌드위치 중에서 고민을 하시는데 샌드위치가 더 영양소가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서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좋냐라고 질문하셨는데 둘 다 상관이 없다. 내가 머드스콘 먹고 싶을 때는 머드스콘 먹는 게 좋고 내가 샌드위치 먹고 싶을 때는 샌드위치 먹는 게 좋고 그냥 아무 이런 어떤 환경, 배경 없이 무조건 좋은 그런 음식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빵식으로 감량에 성공하고 계속 지속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감량기가 아닐 때에도 채소와 고기를 멀리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겼어요. 소고기나 샐러드 같은 음식이 땡길 때도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먹으면 증량할 수도 있으니까 빵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그러니까 너무 빵 쪽으로 약간 쏠리긴 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막 고기를 멀리하거나 채소를 멀리하는 쪽으로는 확 가진 않았던 게 치팅데이는 안 하시는 걸까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치팅데이를 하다 보니까 치팅데이 때는 주로 그런 걸 먹었어요.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차피 남편이랑 먹으러 가다 보면 거의 고기고 거기 가면 야채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많았어가지고 빵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빵을 먹었을 때 그냥 만족이 되셨던 건가요? 이게 만약에 고기가 필요한 단백질이 필요한 상황에서 또 탄수화물을 먹으면 탄수화물을 꽤 많이 추가로 먹어도 입이 안 다치는 그런 경험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먹고 싶은 거 필요한 걸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입이 닫히는구나. 그래야 최소량으로 먹을 수 있구나가 되긴 했어요. 한 번도 입이 터진 적이 없었어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먹는 때를 치팅으로 생각했었고 그동안은 먹고 싶은 음식이 항상 빵이나 스콘, 간개밥 같은 탄수 위주였어서 마음 놓고 먹었었는데 최근에는 채소나 고기가 가끔 땡기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탄수가 부족했던 게 웬만큼 채워지신 것 같고 그 다음 단계인 채소와 단백질이 이게 등장을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요? 그렇게 당길 때는 거기에 빵을 먹는다고 해서 만족이 점점 안 되실 거라서 이런 걸 또 알고 있다고 하면 그때그때 대처가 가능하니까 아직까지는 빵 먹는 게 편하다 그러면 빵을 먹어보고 그러다가 좀 터질 것 같다 그러면 터지기 전에 내가 원래 먹고 싶었던 그거 먹어야 되는 거구나 하고 먹어주고 유지 목표 체중 달성을 했는데 무혈경이 왔어요. 하루 세끼 소화 잘 되는 양으로 하루 권장 열량 채워서 챙겨 먹고 있는데 양을 늘려야 할까요? 너무 증량될까봐 두렵기도 해요. 늘려야겠죠. 무혈경이 왔으면. 소화 잘 되는 양으로 권장 열량 채웠다고 하지만 권장 열량이 말 그대로 권장 열량이지 그게 내 몸에 맞는 열량인지는 몰라요. 몸이 말하는 게 정확하죠. 몸이 말하기를 내가 먹어야 되는 것보다 적다고 말한 거라고 볼 수 있죠.
키와 몸무게 베이스로 설정된 그런 수치 같은 것들은 시작할 때 아무 베이스가 없을 때 그 베이스 라인은 돼주지만 거기서 계속 가감하시면서 몸 상태 보시면서 조절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밤에 잘 챙겨 먹자 생각에 좀 양을 많이 먹었더니 소화가 안 됐는지 속에서 신물이 올라오고 새벽에 잠도 계속 깬 경험 이후로 양을 많이 먹는 거에 좀 거부감이 생긴 것 같아요. 열량 많은 빵 같은 걸 더 먹는 거 좋을까? 아, 잠도 깨고 그러면은 네, 빵 같은 거 드시는 거 좋죠. 빵이 이게 단위 중량당 열량이 높으니까 조금 먹어도, 그러니까 조금 먹으니까 소화에 그렇게 문제는 없고 열량을 확 보충할 수 있어서. 저의 영상 보면서 충전대 가지실 때마다 0.2, 0.4 이렇게 드시는 거 보면 신기했었거든요. 최근 충전데이라고 친구들 만나거나 데이트할 때 먹고 재봤는데요. 진짜 배부르다, 와, 더 먹으면 배 터지겠다 싶을 때까지 꽉 채워 먹었을 때 오히려 몸무게 변화가 좋고 저녁 한 끼 조금 다르게 먹었을 때 무게 때문인지 변화가 크더라고요. 아, 몸은 잘 알다가도 모르겠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오히려 식단을 막 되게 쪼이다가 갑자기 식사량이 확 올라가면 몸이 되게 굶주려 있다가 갑자기 열량이 확 들어오니까 그 대사가 확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있대요. 그러면은 이제 많이 먹었을 때 오히려 더 체중이 내려갈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노리고 뭔가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치팅데이를 가져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그거긴 해요. 탄수화물 사이클링 예전에 어떤 보디빌더가 하는 걸 보고서는 그분이 평소에는 탄수화물 굉장히 적게 해서 탄수에 굶주린 상태를 만들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탄수를 확 집어넣어서 대사에 불을 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노리고 했던 거긴 한데 여튼 컨트롤 되는 영역은 아니니까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의 마음. 그쵸, 양으로 무조건 정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남자분들 그럴 때 햇반 3-4공기 그니까요. 남자들은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탄수화물 사이클링 하려면은 일단은 그게 돼야 된대요. 내 몸에는 글리코겐을 싹 다 소진할 수 있을 정도로 강도 있는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사실 여자들은 많이 힘든 그런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완전 몸에는 그 당장 쓸 수 있는 에너지를 확 고갈시켜버리면은 그때 열량 집어넣어가지고 불태워버리는. 제가 치팅데이를 한 번씩 가질 때 너무 많이 먹다 보니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먹고 어쩔 수 없이 토하는 날이 변변히 있다가 결국 저번 주에 일주일간 입원을 하게 됐어요. 제가 과식을 하면 혈관에 십이지장이 눌리고 위장에서 전혀 소화를 못 시킨다 하더라고요. 스팅이라도 양 조절을 하면서 당연히 무조건요. 입원까지 하실 정도면은 무조건 당연히 조절합니다. 양 조절하면 또 식욕이, 그래서 아쉽긴 한데 막 병원에 갈 정도로 몸이 쇠해지는데 그걸 둘 순 없으니까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입원할 정도로 안 좋아지게는 두면 안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렇게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팅데이 때 한 번에 많이 먹게 되는 게 옅은 식단데이에 조이기 때문에 먹게 되는 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식욕, 그 다음에 병원 갈 정도의 어떤 아픈 거, 그 다음에 감량, 이 3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병원을 안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감량과 식욕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체크해서 만약에 무조건 이 채우는 게 되게 중요한 상태다 그러면 감량은 조금 뒤로 두고 평일에도 먹어볼 것 같아요. 평일에 치팅데이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양을 올리면 치팅데이 때 한 번에 많이 먹게 되는 거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는 당시에는 진짜 힘들었지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마음이나 몸의 변화를 관찰해보는 시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폭식이라는 이름으로 맘껏 먹어봤는데 음식에서 오는 만족감이 갈수록 떨어졌어요. 그래서 적당히 먹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구나 깨닫고 식사 패턴을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막 너무 살이 빼고 싶었다가 그 다이어트를 너무 혹독하게 해서 식욕이 여기까지 올라왔을 거잖아요. 근데 식욕이 이렇게까지 되니까 차라리 살이 좀 찌더라도 먹방 유튜버 돼가지고 그걸로 많이 먹으면서 이걸로 돈 벌고 싶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갔었는데 그 폭식기에 아주 계속 먹어보니까 그 먹으면서 느끼는 즐거움 자체도 되게 떨어지더라고요. 많이 먹을수록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 그래서 저도 그걸 깨닫고 그럼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조건 많이 먹는 건 아니구나. 다이어트와 그 먹는 거 사이에서 밸런스를 원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저도 깨닫는 계기이긴 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해주신 대로 운동량 줄이고 휴식했어요. 기본 걷기 7,000보 정도, 닭강 정도 먹고 햄버거도 먹었는데 3일 만에 1kg 떨어졌어요. 그러면 진짜 운동이 되게 많이 붙잡고 있었나 봅니다. 저희 덕분에 탄수 강박이나 음식 강박 없애고 행복한 식사 생활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공복에 초콜릿 먹었는데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강박 있을 때보다 살은 더 빠져서 너무 신기해요. 체중 때문에 무혈경도 있었는데 요즘은 살이 더 적게 나감에도 생리도 규칙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생리도 잘하시고. 그쵸. 초콜릿 하나 딱 먹으면 너무 좋죠. 특히 뭐 아침에 운동하시는 경우에는 초콜릿 먹고 하면 너무 좋습니다.